전 시간 얘기를 조금 더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간디 선생이 대부분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영국 사람들이고 월급을 받고 이제 일하는 관선 변호사들이니까 전부 이렇게 정부에 붙어서 그 변호사 일을 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변호사들이나 법관들 가만 보면 정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변호사가 있고 국민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변호사가 있는데 대체 그 국민을 그 위해서 하는 변호사들 가운데 이제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이제 듣고 있습니다. 그래 간디는 자기도 모르는 동안에 인도 이제 피부색도 이제 흑인에 가깝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권 변호사로 이제 정착이 되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호소하게 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영국 정치하고 간디 선생이 가지고 있는 그 이제 차이가 자꾸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간디 변호사가 아프리카에 와서 인권 변호사가 되고 억울한 사람들 또 버림받고 있는 흑인들은 다 간디 선생한테 변호사한테 간다 하는 그 소문이 퍼지게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몇 해 고생하는 동안에 간디 선생이 이제 변호사로서 아프리카에서 가장 존경받는 변호사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영국 사회에서 간디를 이제 좀 싫어하게 되고 인도는 간디를 이제 환영하게 되고 그래서 인도의 지도자들이 간디 선생을 다시 인도로 이제 초청해서 사무실이라고 할까요? 일터가 아프리카에서 인도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로 갈 때 간디는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가지고 갔던 사람인데 아프리카에 가서 이루어지는 역사, 사회적인 현실을 다 보고 난다고 하면 돌아오는 간디는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 있을 때보다도 인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영국에서는 또 영국을 반대하는 한 정치 활동으로 나오지 않는가 하는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 간디는 이제 영국하고 인도하고 중간에서 그 갈등을 해결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건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은 모릅니다만은 이제 나와 비슷한 나이에 일본 시대, 일제시대를 산 사람들은 잘 압니다. 그때 우리 변호사도 되고 이제 판사도 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언제나 일본 관에서 요청하는 것과 한국 사회를 위해서 하는 것 사이에 고민을 겪고 고통을 겪고 이제 그런 어려운 위치가 있는데 바로 간디가 이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간디가 택한 게 민관이 전 세계 인류, 인간의 도리, 인간이면 백인이나 흑인이나 인도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다 걸어가야 할 그 인간의 길이 있는데 이 인간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 인도 사람들을 지켜주고 영국의 권력에 대해서 항거하는 걸 이제 해야 하고 그런 이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옛날에 내가 읽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 예는 잘 모릅니다만은 기억이 없습니다만 이제 재판을 하게 되면 간디가 이제 나옵니다. 나오면 그 재판 판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나도 영국 법을 공부했다고, 나도 영국 변호사라고. 그런데 우리 인간의 도리로서 인도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나는 이 길밖에 택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이 옳은 길을 택했기 때문에
10년형을 받든지 뭐 5년형을 받든지 나 그건 생각 안 한다고. 그러나 당신 판사로서 어느 것이 옳으냐 판단해 보라고. 당신이 만약에 나와 같은 사람이고 인도의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나같이 하지 않았겠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변호사로서 영국법을 잘 알지만은 영국법을 따를 수는 없다고. 인간의 도리가 있고 인간이면 누구나 지켜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따른다고. 그래서 내가 몇 해 징역을 받는다, 그건 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간디가 이제 법정에서 얘기하면 어떤 판사는 그만 간디의 그 말에 이제 밀리게 되니까요. 법조리에 물론 어긋난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당신 얘기 내 잘 안다고. 그러나 나는 영국 법에 의해서 당신을 판결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판사는 민관이 영국 법에 의해서 판단한다고. 그럼 간디는 뭐라 하는 거 아니? 나 영국법 내가 안다고. 옳다고. 그러나 그건 인간이 택할 길은 아니라고. 인류가 가는 방향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뭐 몇 해 지역을 받는다, 그건 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 그 수능한다고 말이죠. 그런 이제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게 되면 당신이 틀렸다 하는 것을 항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아프리카에 가서 가만 보니까 그 강한 그 정치 세력, 정치 권력에 대해서 항거한다 하는 것은 오히려 불행을 자초하는 겁니다. 일제시대에 친일파가 되지 않는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불행을 받듯이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이제 가게 되면 항거하는 표시입니다. 항거하는 표시가 민관이 단식하는 겁니다. 나 여기서 영국법에 따라서 죽겠다고. 그러나 이건 옳지 않다고. 그래서 단식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 때 같으면 단식도 못하죠. 단식도 못하지만 영국은 이제 간디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 무슨 기독교적인 배경도 있고요. 여기서 우리 말을 하면 인간의 도리, 휴머니티가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 여론들이 간디 선생이 일주일 동안 금식했기 때문에 이제는 일어나지를 못한다. 앞으로 얼마 더 있지 못하다가 이제 의식을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 떠날지도 모른다. 그런 보도는 자꾸 이제 나갑니다. 그러면 그 간디 선생이 단식했다, 죽었다 하게 되면 그건 정치적으로 큰 문제죠.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단식했던 게 있죠. 단식했는데 또 김대중 대통령도 이제 그런 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국제적인 여론이 생깁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미국의 압력을 받았거든요. 정치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을 수는 없다고. 지금도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지금 압력받고 있는 건 뭐인가 하니 당신의 권력을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이제 불행해질 수 없다 하니까 우리 자유진영 세계가 다 그쪽에 드는 것 같이 이제 일제 시대에는 우리가 그걸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인도는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 인도 사람들의 인권, 인도 사람들의 그 자유, 그걸 용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환경이 이제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그럼 이제 영국 법정에서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가석방을 해준다든지 이제 석방하면 나옵니다. 나오면 또 같은 일을 하고 또 같은 일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지도자가 없는 사회였는데 간디는 우리 인도의 지도자가 되고 그 높은 뜻을 우리에게 보니까 그분을 따라야겠다 하는 생각이 맞죠. 아마 간디 선생만큼 인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은 사람은 과거에도 없었던 것 같고요. 지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2차례 인도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첫째 번 갔을 때는 다 개인이 이제 간디를 저주하고 그랬기 때문에
간디 선생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가서 bombay에 갔을 때인데, 그때는 간디 선생이 이제 당신 집은 아니고 친구가 빌려준 2층 집에 18년 동안 살았는데, 거기에 그 2층에 올라가게 되면 간디 선생 거실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간디 선생에게 물레질을 해서 천을 짜입었거든요. 그 물레인데 가보니까 그 물레가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쓰시던 거 비슷하대요. 이렇게 굴리면 실이 나고 뭐 이제 그래요. 이제 그래서 이제 실을 짜이고 살기요. 아주 검소하게 살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간디 선생의 평생 동안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없이 살려고 노력한 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본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델리, 우리 서울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뉴델리에 가게 되면 이제 간디 선생의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무덤이 있어서 거기도 가보고 이제 그런데 제가 제일 놀란 것은 관공서에 가든지 기차역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간디 선생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대학생들은 전부 자기 책상에 간디 선생 사진을 넣고 있고 이제 그렇게 아주 나 혼자 생각에 정신적으로는 인도가 간디 공화국이구나. 간디가 이렇게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구나. 하고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그분의 정신을 이제 그 훌륭한 정신을 생각하게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경을 받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그 단식행 투쟁일 일생 동안에 11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 대해서 항거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살고 그렇게 산 분이죠. 그래서 이제 쭉 그 일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간디 선생이 2차 대전이 끝났는데 2차 대전 끝난 다음에는 꼭 간디 선생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간디 선생이 항상 마음속에 영원하고 있던 이루어진 것이 2차 대전의 이제 역사의 변화입니다. 그 변화 가운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절대로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는 식민지를 만들지 말자.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고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듯이 아프리카에 가게 되면 여러 나라가 지배를 받고 또 남미에 가도 이제 그런 때가 있고 그런데 절대로 2차 대전 이후에는 식민지를 만드는 길 하지 말자. 그게 하나가 세계적인 공약이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나타난 게 민관이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는 폭력으로 강하다고 해서 약한 나라를 침범하는 일은 하지 말자. 그건 역사적인 일이니까 하지 말자. 폭력에 대한 반대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간디 선생의 두 번째 그 신념입니다. 간디 선생의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진실과 정의. 사회적으로는 진실이고 개인은 이제 정직한 거.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뭔가니 모든 의미의 폭력은 죄악이다. 개인 간에 있어서도 종교 안에 있어서도 뭐든지 폭력은 죄악이다. 그러니까 정직을 믿고 비폭력, 그 폭력 뒤에 있는 게 민구안이 사랑이죠. 서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정직하고 사랑하자 하는 것이 간디 정신이고 또 하나는 민구안이 진실한 사회, 폭력이 없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간디는 절대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내가 굶어 죽겠다. 내가 굶어 죽더라도 폭력을 이제 거부하고 이제 그럽니다. 그런데 간디 선생님, 우리도 이제 그러지 않아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못 느낍니다만은 해방이 될 때에 우리 온 국민이 느꼈던 그 생각, 그건 이제 그때를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면 이제 모릅니다. 내가 이제 25살 났을 때 이제 해방이 되는데요. 해방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뭔가니 이젠 죽어도 한이 없다가 나라를 되찾게 나니까 이젠 죽어도 한이 없다 말이죠.
일본 사람이 그걸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우리 한일 관계가 많이 좋아졌겠네요. 그걸 이제 못하고 있습니다. 좀 유감입니다. 근데 일본의 인도주의자들은 그걸 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걸 못하고 이제 그래서 그럽니다. 근데 인도 이제 간디가 해방을 맞이합니다. 참 아마 일단 우리 도산 선생을 생각할 때마다 도산 선생의 해방을 보고 돌아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항상 합니다. 근데 좀 그 뭐 필요 없는 얘기 같지만은 그때의 그 해방을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떠했는가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얘기해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해방을 8월 15일 이제 12시에 일본 왕이 이제 항복을 하고요.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됐다. 무조건 항복했으니까 우리가 해방이 됐다. 이제 그 소식이 이제 하루 몇 시간 동안에 전국에 퍼졌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입니다. 그날 밤 아마 10시쯤 됐을 거예요. 우리 집이 이제 시골에서 좀 산 위에 높은 데 떨어진 집에 있었는데요. 우리 마을에서는 전혀 밖에 나오지 않던 한 아주머니, 가난하고, 뭐 정말 제일 가난하고 좀 보잘것없는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어린애를 놓고서 산 위에 우리 집까지 찾아왔어요. 오더니 우리 어머니 보고서 이제 내가 우리 마을에선 대학 나온 사람은 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김생 좀 봤으면 좋겠다고. 우리 어머님이 누가 왔는데 만나보라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그 나보다 나이 많은 아주머니인데 조심스럽게 김생나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독립하는가요? 그래요. 독립할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렇게 됐군요. 그랬더니 뭐 인간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요. 그날은 저 아주머니가 누구 만날 부끄러워서 만나지도 않고 좀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좀 얻어먹고 살 정도로 가난한 분이거든요. 남편이 세상 떠났거든요. 그래서 독립할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하더니 가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새벽에 15일 이제 그러니까 16일 날 새벽에 내가 교회에 가기 위해서 우리 집에서 좀 이렇게 산길 이렇게 내려오는데 저 공동묘지에서 어떤 부인이 아낙네가 흰 옷을 입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길에서 이제 마주쳐 보니까 어젯밤에 우리 집에 왔던 그 아주머니예요. 그 내가 아침에 나오셨네요. 그랬더니 예, 길더니 할 말이 뭔가 하니 애기 아빠한테 해방되고 독립한다는 거 알려드리려고 왔댔다고.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이제 밤새껏 이제 보내고 옷을 다 갈아입고 흰 옷을 갈아입고 그 남편 죽은 무덤인데 3개월 전에 그 남편이 세상에 떠났거든요. 그래 나보고 하는 말이 뭔가 하니 우리 애기 아빠가 해방을 맞이하고 세상에 떠났으면 한이 없겠는데 그 몇 달만 더 사시지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거 이제 우리 해방이에요. 인도가 그렇게 해방되니까 모두가 즐거워하고 행복했겠죠. 그런데 간디 선생만큼 행복한 소식이 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만큼 나라를 사랑한 사람은 해방의 즐거움이 높고요. 요만큼 사랑한 사람은 해방의 즐거움이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간선은 이전은 됐단 말이죠. 이전 해방이 됐다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도가 이제 두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제일 강한 게 이제 힌두교하고 이슬람교입니다. 이 두 파가 나누어져 가지고서 독립해서 한 나라가 될 수 있는데 종교 싸움 때문에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디 선생이 해방을 맞이하고서 마지막으로 나누어지지 말고 하나가 돼서 우리 한 나라로 살자. 이젠 한 나라가 돼서 살자.
그걸 호소하고 양쪽에 또 호소하고 했는데 그러겠다고 생각을 하곤 또 안 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곤 또 안 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해방되고서 분열을 막기 위해서 내 생애와 목숨을 바쳐야겠다. 그래서 그 해방을 염원하는 목적을 가지고서 마지막 단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힌두교도 측과 이슬람교도 측의 대표자들이 간디 선생이 독립한 나라를 두고서 저렇게 단식을 하고 세상 떠나면 안 되겠으니까 우리 합하자. 합해가지고서 한 나라가 되자. 그래서 합하기로 합의가 됐어요. 합의가 돼서 양측에서 간디 선생한테 이젠 단식 푸시라고 이제 우리가 한 나라가 됐으니까 함께 일할 때가 됐다고. 그래서 간디 선생이 감사하다 고맙다고 나왔어요. 나오고서 이제 그러니까 이슬람교는 이슬람교대로 살고 힌두교는 힌두교대로 살아도 인도는 이제 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죠. 한 나라가 될 수 있으니까 간디 선생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 반갑고 기쁜 소식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할까요? 힌두교에 그 제전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손도 닦고 뭐 이제 하고서 이제 기도 드리는 행사인데 거기에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요이고 나이도 많고 그래서 이제 글로 이제 가고 있는데 한 젊은 사람이 와서 그 앞에 엎드리더니 나한테 축복해 달라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으니까 간디 선생이 그 젊은 사람 머리 위에 손을 놓고 축복해 주려고 손을 얹었는데 그 젊은 사람이 가져갔던 권총을 꺼내서 간디 선생에 쏜 거예요. 그것만 쓰러졌거든요. 근데 누군가 하고 알아봤더니 힌두교의 격넓은 자입니다. 이슬람교는 절대 같이 살 수가 없다는 이제 그 격렬한 분자가 되는 거를 간디 선생을 이렇게 세상 따르게 만든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슬퍼했죠. 전 세계가 슬퍼했는데 그 아까 내가 간디 선생에 대한 영화 얘기를 했는데요. 그 4시간이나 되는 긴 영화고 정말 겉으로 보기엔 지리한 영화인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렇게 사셨구나, 저렇게 사셨구나 하는 걸 자꾸 느끼게 돼요. 그 영화 마지막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간디 선생이 이렇게 세상 떠난 다음에 화장해가지고 가루, 씻은 가루를 그걸 갖다가 인다체강에 이제 뿌리는 장면이 마지막인데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는 거 아니? 모든 거짓은 사라지고 진실이 남고 온갖 폭력이 사라지고 사랑이 남는 사회를 위해서 나는 간다고 말이죠. 살았다고. 이제 그 보면 나도 그 영화 보고서 그 눈물이 날 정도였는데요. 그래 저렇게 진실을 사랑하고 폭력이 없는 사회, 그 폭력이 없다는 건 전쟁이 없는 사회거든요. 무기를 쓰지 않는 사회거든요. 뭐 개인 간의 폭력도 이제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를 정말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도 이제 이따만큼 내가 간디 선생을 좋아하니까 물어보면요. 간디 협회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우리 그걸 이제 간선 총리하고요. 영국에는 오래 머물지는 못했으니까 이제 그런 건 몰랐는데 그 동상이 거기에 섰다고 하는데 영국 사람들이 자기네 지도자보다도 간디를 더 존경했다고 하는 건 인류 역사에 좀 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처음 얘기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내가 중학생 때 간디 선생을 좋아했고 또 그분에 대한 생각을 쭉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 와서 가만 내가 생각해봐도 간디 선생보다 더 훌륭한 또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산 사람 또 그걸 염원한 사람은 아마 적을 것이다. 정치하는 사람 가지고서는 잘 안 되고 정치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서 또 식민지에 살았지만 이제 높은 위치에서 그렇게 산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럼 간디 선생이 그렇게 산 데는 무슨 뜻이 깔려 있는가? 힌두교의 정신,
욕심 없이 정직하게 산다고 하는 정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폭력은 죄악이라고 하는 생각. 이 두 생각이 합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왜 내가 그분을 좋아하고 존경했는가, 지금 우리 시대에 제일 특별히 지금 우리 시대에 진실과 정의가 사라지는 시대가 됐는데 이건 안 되겠다. 그런 걸 좀 강하게 느낍니다. 강하게 느끼는 데는 이제 하나의 큰 이유가 있는데, 해방되고 2년 동안 이제 북한 공산 지하에서 살다가 이제 2년 후에 이제 대한민국으로 이제 왔는데, 이건 나같이 이제 철학 공부를 하고 종교적인 관심을 가지고 간 사람이니까 하는 얘기인데, 뭐 정치에 누가 어떻게 됐다, 뭐 어떻게 됐다 하는 것보다도 북한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못된 나라가 된 첫째 조건을 명구하니 공산주의 사회에는 정직이 없어요. 진실이 없어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산주의 사회에는 지도자가 정직하면 지도자가 못 돼요. 그건 수단 방법으로 이끌어나가야 하고, 뭐 지도자의 언행이 다르고, 그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날 때에는 이제 괜찮은 것 같지만은 앞을 들여다보고 나게 되면 이제 전부가 그런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는 잠깐 비추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만 이제 내가 겪는 것도 그런데, 지금 김정은의 아버지가 김정일이고 그 아버지가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김일성인데, 사실 북한이 김일성을 기다리고는 있었지만은 원하는 김일성은 이 사람이다 하는 정직하게 말하면 김일성은 없었어요. 독립운동에 이제 무력운동한 사람들이 이름만 남았지 없었거든요. 그런데 김성주는 나하고 같은 고향에서 자랐고 또 초등학교 나보다 선배고, 그 가족들 나만큼 잘 아는 이가 없죠.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할아버지랑 다 같이 지나고, 또 초등학교가 김일성하고 이제 같은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알고 그런데, 들어올 때는 김성주로 들어왔는데, 공산 정권이 수립되기 위해서 러시아가, 소련이죠. 그 당시 소련이 김성주를 갖다가 이제 누굴 만들어? 김일성을 만들었거든요. 평양 공설운동자에서 10월 3일이라는 건 내가 기억하는데, 10월 3일에 환영회를 한 다음부터 김일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부터 그래요. 하고, 뭐 이건 다 정치적으로는 안 얘기고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지만, 너무 이제 우리가 너무 생각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 말하면 아직도 전 세계가 6.25 전쟁은 김일성이 스탈린의 허락을 받고서 일으킨 전쟁이다 다 알고 있는데 자기는 아니라 그래요. 아직도 대한민국이 미국의 사주를 받아가지고서 전쟁 일으켜서 이렇게 했다. 이거 좀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사실은 두려운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어떤 기관의 대표적인, 정부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받는 사람이 이제 또 나이 든 사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대한민국에서 북한에 대해서 점심은 평양 가서 먹고 저녁에는 신수가 먹는다고 하는 말 때문에 북쪽에서 전쟁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국외통 사람들은 또 아니지만 그걸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북한에도 없어요. 북한에도 없는데 우리는 있거든요. 그래서 거짓이 이렇게 많이 받아들여지는 사회는 안 되겠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이건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프랑스의 세계적인 철학자 가운데 이제 사르투르라는 사람이 있고 멜로봉티라는 사람이 있고, 이제 이런데 두 사람이 다 공산당원이었거든요. 이 사람들까지도 6.25 전쟁은 대한민국이 일으켰다고 그랬지 북한에서 일으켰다고
안 생각했거든요. 그러다가 역사가 다 밝혀져 가지고 이제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공산당에서 탈당했거든요. 우리가 몰랐다고 말이죠. 근데 이제 나는 구라파 여행 가게 되면 이제 그 당시 얘기를 좀 알고 싶으니까 이제 만나서 쭉 얘기해 보는데요. 한 번 이탈리아에 갔다가 어떤 사람을 50대 후반쯤 된 사람 만났어요. 이제 미라노 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다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보고 일본 사람이냐 그래요. 그래서 나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나보고 7.4 공동성명 아느냐고 그래요. 거의 원정관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7.4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며칠 안 됐을 때거든요. 나는 미국에 있다 갔기 때문에 그 소식은 들었지만 내용을 모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나보고 문관이 7.4 공동성명 기억하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얘기는 들었다고 그랬더니 나보고 이야기해. 내가 18년 동안 공산당원으로 있었다고. 너무 거짓말이 많기 때문에 떠났다고. 근데 우리 이탈리아나 불란서에는 공산당원이 참 많았다고. 우리 대한민국에 남로당원이 있는 것 같이 많았다고. 그런데 다 떠났다는 거예요. 왜 떠났냐면 그 거짓말 때문에 떠난다고 하더라. 하고 제일 큰 거짓말을 맹구하니 폴란드의 지성인들 3만 명을 학살한 사건이 났거든요. 근데 그 학살해서 다 묻은 사건이 났는데 스탈린이 공산주의자들이 뭐라는 거 아니 히틀러가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히틀러가 했을 것이다 하는 걸로 있었는데 얼마 후에 다 탈하는 거 보니까 한국전쟁도 스탈린이 김성시켜서 한 거고 3만 명 죽인 것도 이건 공산당이 죽인 거지 공산당이 죽인 거지 히틀러가 아니다 이제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독일은 공산당원이 적고요. 이탈리아, 프랑스는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탈당해서 지금 유럽에는 공산당이 없어요. 일본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의 대가와 진실의 대가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끝까지 진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역사를 바로 세우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역사에서 버림받게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번 얘기에 조금 타치하려고 하다가 지금 못 가고 있는데요. 그 얘기가 났으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얘기를 마지막에 해서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시고요. 또 옛날 얘기 같으니까 이제 모르겠는데요. 그 태평양 전쟁이 날 때에 2차 대전이 이제 태평양 전쟁이 날 때에 사실 내가 일본 학생이었습니다. 일본 가서 이제 대학 다니고 있고 그랬는데 일본에 이제 도조라 그러죠. 우리 동조 수상이라고 우리 이제 한국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이제 육군의 대표가 돼서 이제 장관도 많이 하고 국방장관도 하고 이제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수상이 되거든요. 그 사람이 수상이 되니까 이제 일본 자기는 천황이라 일본 천황을 이제 배경으로 삼고 애국심을 가장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전쟁 일으킬 때에 이제 제일 걱정스러운 게 민구안이 영국과 미국이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방어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이탈리아하고 독일하고 일본하고 동맹을 맺어요. 근데 내가 그때 학생 때 했으니까 이제 다 아는데 이탈리아, 일본, 이제 독일 세 나라가 동맹을 맺으면 영국이나 미국이 일본으로 올 힘이 유럽 몰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맹을 만들고 이제 12월 8일에 이제 태평양 전쟁을 선포해서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해군들은 그때는 공군은 따로 없었던 때고요. 일본의 해군들은 이 전쟁하면 이기지 못한다고 좀 다 반대했어요. 그런데 이제 육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저고 육군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하는데 그 해군들을 왜 반대했냐면 해군 사관학교 학생으로 있을 때에 이제 여러 외국의 사관학교들 구경 갔거든요. 그러니까 영국하고 미국을 많이 가봤거든요. 가서 이렇게 쭉 그 영국, 미국의 해군들 조직을 쭉 보니까
일본보다는 많이 앞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하면 못 이긴다고 해군은 반대했어요. 근데 육군에서 이제 동조 그 수상이 이제 천황을 얻고서 애국심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그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제 마지막에 전쟁이 지니까 이 동조 수상이 이제 전쟁 범죄자로 몰려가지고서 사형을 받아요. 그래서 나는 그때는 이제 우연히 어떤 잡지를 한국에서 와서 보고서 아 그때 그렇게 사형받았구나 하는 걸 아는데 그 전쟁이 끝나는 해 12월 달에 서가모 형무소에 이제 그 동조 수상이 수감돼서 사형받게 되는 날짜를 이제 기다리고 있을 때예요. 근데 그 기록이 어떻게 그 잡지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우연히 본 거예요. 근데 이 동조 수상이 마지막엔 자기가 이제 전쟁 범죄자 되고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사형을 기다리다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죠. 곧 이제 사형을 받을 것이라 하는데 그 처형하는 날이 아마 12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집행관이죠. 집행관이 동조 수상이 있는 이제 감방문을 열고서 데리고 나오려고 하니까 동조 수상이 단정하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고 앉아서 나무아미 답을 관세음보살, 나무아미 답이 관세음보살을 계속해서 기도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됐다고 나가자고 그러니까 그 형거 사형받은 장소 끝까지 갈 때 나무아미 답을 관세음보살을 얼고 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교수대에 서서 밧줄에서 내려가서 목에 매달려 가지고 있을 때까지도 기도드리고 있다가 의식 잃어버리니까 그만 이제 시작됐거든요. 이제 그 기록을 내가 이제 봤어요. 내가 보고서 아 저분이 그 살아있을 때 신문에도 그렇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결국 전쟁 범죄자의 말로가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까 나무아미 답을 거기밖에 호소할 것이 오니까 불교밖에 이제 호소할 것이니까 호소하다 죽었구나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세 나라가 동맹을 맺었는데 일본 도조는 그렇게 해서 죽고요. 독일의 히틀러는 백림에서 이제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러시아 군대가 다 들어왔다고 하는 그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지하 벙커에 있다가 부하보고 뭐라는 거 아니 나 불태우는데 휘발유를 불태우는데 뼈도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적군에게 가지 못하게 하라고 그리고 흔적 하나도 없이 세워달라고 그래서 그 유언대로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그 휘발유다 보유세는 불태워서 히틀러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어요. 뼈도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떠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무소리니는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이제 전쟁에 패하게 되니까 이제 도망가야겠다. 도망갔다가 시민들한테 잡혔어요. 잡혀가지고서 이탈리아 사람도 좀 혁성적이거든요. 그 시민 재판에서 그만 죽었어요. 죽고 그 시신의 일부는 미라노의 거리까지 끌고 다녔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권력의 끝까지 그 옳지 못한 방향으로 갔던 지도자들은 저렇게 되는구나 말이죠. 이제 그걸 느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방향이 다른 이제 공산주의 국가 소련입니다. 소련은 그때 이제 지금도 이제 뉴스에 나오는데 레닌이 이제 제일 지도자가 있고요. 그 밑에 트로츠키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스탈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레닌이 이제 병으로 이제 나오질 못했어요. 병 중에 있으면 트로츠키는 그 다음 부의장쯤 되니까 그 옆이고 이 스탈린이 이제 레닌한테 가서 지시를 받아오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지시 받아오는 동안에 트로츠키파와 트로츠키의 실권을 다 배제해버렸거든요. 그게 레닌의 뜻이라고 그래가지고 배제해버리고 나니까 트로츠키가 배니까 안 되겠다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가까운 곳에 터키로 망명을 갔어요. 이제 터키에 망명을 가보니까 스탈린이 아무래도 나를 암살할 테니까 가까이 있으면 안 되겠다 말이죠. 그래서 대서양을 건너서 멕시코까지 망명 갔어요. 미국 남쪽이거든요. 그 멕시코까지 망명해서 멕시코 정부가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집에다가 이제 그
울타리 있는 집에다가 거기에 머물게 해주고 완전히 이제 하고 누구도 그게 못 들어가게 했어요. 스탈린이 보낸 사람이 이제 암살할까봐 이제 국가에서 지켜줘야 하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망명가 있었는데 스탈린의 지령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제 거기 와서 이제 트로츠키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데 어떻게 되는 거 아니? 트로츠키가 양딸과 같이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제 비서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 비서는 어떻게 된 거 아니? 밖에서 출근하고 트로츠키 이제 그 집안에 있고 그러니까 그 들어가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 여자만은 이제 트로츠키의 이제 양딸과 같이 비서로 있으니까 갖고 나오고 출퇴근한 여자는 그 여자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여자한테 가까이 접근해가지고서 약혼 남자가 생겼어요. 이 약혼 남자가 이제 그 스탈린이 지시받아 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딸이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트로츠키한테 나 남자친구가 생겨서 오래전에 결혼하게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래 내가 한번 만나보자고 데리고 오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 여자가 데리고 하니 그 자기 약혼한 남자를 데리고서 트로츠키한테 인사를 시켰어요. 근데 거긴 들어갈 때 무기나 이런 건 전혀 못 가지고 들어가는데 몇 번 드나들면서 이 남자가 보니까 트로츠키네 방 옆에 쓰던 손도끼, 장작펜 도끼가 있는 걸 봤거든요. 그 무기는 못 가지고 가니까요. 그러니까 도끼가 있는 걸 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만나러 들어갈 때 그 도끼를 가지고 들어가서 트로츠키를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죽었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그렇게 스탈린이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기 때문에 말년에는 그 별자가 혼자 숨어 살았어요. 아무도 숨어 살다가 거기서 이제 세상 떠났다 이제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 권력의 종말, 이런 권력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우리 러시아의 푸틴이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북한의 김정은이 자기 형 김정남이 죽이지 않았어요. 그 조카는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 어린이는 좀 미국에 아마 숨겨졌겠죠. 어디 갔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역사에 없어야겠는데 간디 선생이 정직이 첫째가 둘째가 비폭력 이런 건 이제 비폭력 이게 아주 간디 선생이 정말 목숨 걸고 이제 투쟁해낸 거거든요. 근데 그 정신을 누가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가 한데 나는 이제 아까 일본 도조가 그렇게 사용받았다 하는 걸 아니까 그제 하나 하는데 일본 동경대학에 야나에 하라라고 하는 정치학 교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정치학 교수인데 아주 대단히 교회는 나가지 않았지만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쟁 반대하고 천황을 얻고 나가는 걸 반대하고 반전놀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동경대학이 우리 서울대학 같아서 국립대학이니까 국립대학에서 반전론자라고 뺏겨 쫓겨났거든요. 쫓겨나니까 경시청에서 이제 항상 감시하고 있으니까 집에 와서 밖에 잘 나가지도 못하고 이제 감시받고 이제 그 군국주의니까 뭐 그때는 대단했죠. 그 사람은 이제 집 밖에 못 나가고 집에 있는데 그래도 일요일 낮에는 일요일 오전 10시에는 자기 얘기를 듣기 원하는 크리스찬 학생들을 모아가지고서 바이블 클래스를 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점점 위험하게 되니까 이 야나야나 교수가 제일 위험한 건 경시청에 잡혀가고 재판받는 과정은 이건 괜찮은데 더 위험한 건 민구안이 테러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만 있으니까 이제 테러 난다고 했는데 마지막에는 전쟁이 점점 심해지니까 야나야나 교수가 자기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이 다음 일요일에 왔을 때 내가 없으면 내가 잡혀간 줄도 알라고 내가 마지막 소원은 일본의 이런 큰 죄악을 범하고 있는데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얘기할 법정에 서는 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라고 그러니까 알아달라고 막. 그래서 자기 거의 그 순교할 각오를 하고 이제 있었는데 거의 태평양 전쟁이 끝나기 바로 얼마 전까지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전쟁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야나리 교수가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재판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까 도조수상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도조수상이랑 이제 국제재판에 걸려가지고 이제 사형받지 않았어요. 몇 사형받는데, 그때에 이제 그 법정에 서는데, 일본의 제국주의 제약과 또 많은 저 사람들이 사형받는 게 마땅하다고 하는 증인을 두 사람을 뽑았어요. 하나는 일본 안에서 뽑고, 하나는 일본 밖에서 뽑았어요. 일본 안에서 뽑은 사람이 누구 하니? 그 야나야라 교수예요. 일본 밖에서 뽑힌 사람이 누구 하니? 중국에서 일본이 많았던 그 만주국의 부의왕, 그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와서 법정에 고발했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나도 그건 알고 있으니까요. 하고서 이제 나 혼자 생각해 본 거 아니, 그 마지막 가서 누가 이겼는가? 폭력을 주관했던 무솔리니, 히틀러, 동조, 이건 다 사라지고, 다 역사에서 정죄자가 역사의 심판을 받고, 오히려 그걸 끝까지 반대하던 야나야라 교수 같은 사람이 역사에 남아요. 그 희망을 주는 거예요. 간디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이거 좀 우리 얘기가 이제 커지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 방대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나나 이제 우리 다 같이 생각할 한 두 가지가 있는데 뭔가 아니, 정직이 거짓을 이긴다는 거. 그걸 믿는 게 종교에 종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정직이 거짓을 이긴다는 거. 그 다음에 폭력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거. 그 폭력이 무기를 사용하거나 원자탄 만들고서 이걸 자랑하는 건 이건 죄악이라는 거. 이걸 모든 사람이 가지는 사회. 예를 아까 카나다 얘기도 하고 다른 얘기 했습니다만은, 좋은 정치가가 있는 사회는 핵무기를 만들지 못 않았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하나는 정직한 사회에 동참하자. 하나는 폭력을 배제하자. 이것은 이제 힌두교와 기독교 정신을 아울러 가진 간디 선생의 뜻이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무슨 정치가에게도 요청하고 뭐다 요청하고, 지금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적어도 나만은 거짓말 없이 살자. 나는 폭력을 하지 말자. 개인적으로나 이제 경찰관이 됐거나 검사가 됐거나, 폭력은 행하지 말자. 사랑으로 대하자. 그래서 20세기의 가장 훌륭한 정신적 지도자였던 간디 선생과 같이, 또 우리 도산 선생 같이 정직하게 살자. 폭력은 죄악이다. 이건 인류 역사가 걸어가는 하나의 큰 목표라고 할까요? 희망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걸 슬퍼하지 말고, 그래도 남는 건 그거고, 그래도 희망은 거기에 있다는 생각을 좀 함께 가져주시면, 뭐라 그럴까요? 그걸 내가 좀 내 직장 안에서 이웃을 대할 때, 누굴 대할 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나이 들게 되면 내가 그래도 바로 살았다. 내가 그래도 행복하게 살았다. 좀 덜 부끄럽게 살았다 하는 그 마음의 위안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간디 선생을 중심으로 우리 새로 태어나는 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출 수 있을까.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